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.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조그마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주막 주인은 젊어서 상처하고 홀로 수절하며 주막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죠. 그리고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독하고 억척스럽기로 소문났습니다. 이 과부는 평소 절대로 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.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주었다가 그 값을 떼일까봐 겁이 나서였죠.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잖아. 그런 작자들 때문에 외상은 사절이야. 과부는 늘 이런 말을 하며 외상은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. 주막 빈방에 손님을 드릴 때도 밤새 도망갈까 늘 먼저 돈을 받아야 방을 내주곤 했죠. 그래도 고을에는 주막이 과부네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부는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. 과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. 남편 덕을 못 보면 자식 덕도 못 본다고 어떤 작자를 남편으로 얻어 벌어놓은 돈 다 빼앗길까 무서워 결혼도 하지 않은 것이죠. 그런데 집에 금송아지를 메었으면 알게 뭐겠습니까? 그렇게 지독하게 억척스럽게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? 과부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면서도 제대로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. 가족도 친척도 없어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줘야 했지요.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과부를 묻고 돌아온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주막에 모였습니다. 그들은 주막에 남아있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과부가 평생 굿웃에 노릇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. 그 돈 물려줄 식구 하나 없이 죽었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있을까? 그야 물론 과부만 아는 곳에 숨겨놓았겠지. 그럼 이 주막 안에 있을까? 그 돈만 찾는다면 큰 부자가 될 텐데. 마을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 말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는 비 오는 날 남학신 찾듯 주막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. 하지만 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 과부 여편네가 도대체 돈을 어디에 감춰놓은 거야? 혹시 집 밖에 비밀 장소가 있는 게 아닌가? 글쎄, 워낙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많은 돈을 집 밖에 숨겨두지는 않았을 걸세. 그러면 집안에 돈이 있어야 하잖아. 샅샅이 뒤져도 안 나오는 걸. 돈을 찾아 헤매다 약이 오른 마을 사람들은 장독대며 아궁이며 술독이며 뒷간 똥더미까지 뒤지다 에라이, 군밤에서 싹이 날까? 이렇게까지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걸 보면 과부가 몰래 기둥서방이 있었던 게 분명해. 그렇지 않고서야 그 돈이 다 어디 갔겠어.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. 그 뒤 빈 주막은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었죠. 늘 비어있는 집이기에 길을 가다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방치된 주막은 점점 폐가가 되어갔습니다. 사람이 살지 않아 집 안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는 수북하게 쌓였고 살인문은 다 떨어져 흡사 귀신이라도 나올 것만 같은 폐가가 되었습니다.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. 흉가로 변해버린 주막에 길 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들었습니다. 날도 저물고 비도 와서 하룻밤 쉬어 가기 위해서였죠.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. 길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가에 피를 흘리는 귀신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. 이 집에 괜히 들어왔나? 어째 으스스한 것이 겁나는걸. 나그네는 더듬더듬 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. 방 안에는 먼지투성이와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. 여기서 잠깐 눈만 붙이고 가지 뭐. 금방 새벽이 될 텐데. 나그네는 이불을 들추고 요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. 먼 길을 걸어와서인지 피곤한 탓인지 금세 잠이 들었죠. 그렇게 오던 비는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그쳤습니다. 마을 사람 하나가 밭일하러 고개를 넘어가다가 주막을 기웃거립니다. 이상하네. 사람이 살지 않는 주막에 집신이 다 있다니. 마을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. 순간 그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. 방 안에 낯선 남자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. 그 뒤부터 이 주막에는 이런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습니다. 고개를 넘던 나그네가 하룻밤 쉬어가려고 빈집에 들면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시체로 발견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저 주막은 귀신 나오는 집이야. 사람이 들기만 하면 모두 죽어 나온대.
귀신이 해코지를 하나 봐. 아무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주막에 대한 소문은 곧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.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주막에 얼씬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. 이웃 마을 대감집에 새로 온 머슴이 그 소문을 듣고는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고? 거참 재미있네. 내 손으로 귀신을 잡아볼까? 머슴은 원래 배짱이 두둑하고 겁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. 정말 귀신이 나온다면 제 눈으로 한번 꼭 보고 싶었죠.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귀신을 때려잡아 보고 싶습니다. 머슴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주막을 찾아갔습니다. 손에는 몽둥이가 쥐어져 있었죠.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등잔불을 밝히고는 조용히 귀신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. 밤이 이슥해졌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방문을 뒤흔들더니 벼랑간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. 머슴은 겁을 모른다고 했지만 그 순간 머리털이 쭈뼛서고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두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. 귀신이 온다고 해도 정신만 차리면 잡을 수 있어. 머슴은 이를 악물고 정신을 놓지 않으려 했었죠. 그때였습니다. 갑자기 천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그것은 발소리가 아니라 엽전 소리 같기도 합니다. 엽전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집안을 삼킬 듯이 크게 들려왔습니다. 그때 내 이놈! 귀신이냐? 사람이냐?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? 총각은 천장을 향해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. 그러자 엽전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. 그러더니 천장 판자 한 짝이 떨어지며 느닷없이 천장에서 사람의 다리 하나가 쑥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머슴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.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심장이 멎어버리거나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머슴은 달랐지요. 귀신을 잡아보겠다고 발목을 힘껏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랬더니 다리가 쑥 빠지면서 천장에서 와르르 엽전 꾸러미가 쏟아졌습니다. 머슴은 순식간에 엽전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. 엽전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두면 귀신이 된다더니 그것이 사실이었구나. 머슴은 누가 볼까 서둘러 집으로 가서 자루를 여러 개 가져와서는 자루마다 엽전 꾸러미를 가득 담았습니다. 그래도 자루가 모자라 집에 또 다녀와야 했답니다. 귀신 잡으려다 돈벼락 맞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? 그날 이후로 이 머슴은 당연히 머슴일은 그만두고 새색시 얻어 아들, 딸 낳고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. 사람이 때로는 배짱도 있어야 하는 법인가 봅니다.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을 용기 내어 하다 돈벼락 맞았으니 말입니다. 지금까지 엽전곡의 이야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